담배는 마야 문명 벽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이후에 콜럼버스가 항해를 통해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담배를 받아왔고 15세기부터 다른 나라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임진왜란 때 일본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으며 광해군 때부터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하나의 기호식품으로 자리 잡고 있죠. 담배의 중독성과 위험성 때문에 지금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판매를 하고 있지 않지만 담배가 처음 들어왔던 조선시대 때에는 어린아이도 줄담배를 피웠고 심지어 전만 떼고 바로 담배를 피우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의 담배는 지금처럼 가공된 형태가 아니었고 불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피우진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담배를 마는 기술이 발전하고 권련이 보급화되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조선시대에 담배가 들어올 때는 파이프 형태의 담배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양반이나 평민이나 신분을 가리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양반들은 평민들과 똑같은 담뱃대를 사용한다는 것이 못마땅했고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차별화된 담뱃대를 만들어냈습니다. 담뱃대는 담배를 담아 태우는 담배통, 연기가 통과하는 설대, 입에 물고 빠는 물부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반들은 담배통이나 물부리를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꾸미기 시작했으며 일부는 금으로 만들어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설대의 길이를 늘리기 시작했는데 길이가 길어지면 피우는 사람이 직접 불을 붙일 수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 불을 붙여줘야 했습니다. 즉 이렇게 긴 담배를 사용한다는 것은 불을 붙여줄 하인이 있다는 뜻이고 신분이 높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어필할 수 있었죠. 이런 형태의 담뱃대를 장죽이라고 불렀으며 양반들만 사용했고 짧은 형태의 담뱃대는 곰방대라고 불렀으며 양반이 아닌 사람들이 사용했습니다. 조선은 물론 서양에서도 처음 담배를 발견했을 때는 약초로 활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백과사전인 이수광이 편찬한 지복유설에 보면 담배는 약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는 가래를 없애주고 술을 깨게 해주며 소화를 도와주고 추위를 막아줬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남쪽에서 온 신비한 풀이라고 해서 남령초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물론 어린아이들까지 담배를 피웠던 것이죠. 프랑스의 장 니코라는 사람은 담배를 약초로 활용하기 위해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담배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장 니코에 의해서라는 말이 있고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이라는 물질의 이름도 장 니코의 이름에서 따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선에서도 담배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쌀보다 담배가 돈이 더 됐고 사람들이 많이 찾았기 때문에 쌀 농사보다 담배 농사를 짓는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보통 손님이 오면 차와 술을 대접했지만 담배를 접한 뒤로는 차와 술 대신 담배를 대접하기도 했고 담배로 교역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1636년에 발생한 조선과 청나라의 전쟁인 병자호란 때 많은 조선인들이 청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포로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 담배를 이용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와 담배의 중독성 때문에 담배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담배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더욱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담배 농사를 짓다 보니 결국 쌀이 부족하게 되었고 굶주리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담배를 피웠으며 끼니는 걸러도 담배는 거르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애초에 약초로 알려진 담배였기 때문에 여자는 물론 어린아이도 담배를 즐겨 피웠으며 훈장님과 학생이 맞담배를 피우기도 했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담배 피우는 법을 알려주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처럼 담배에 대한 예절이 정해지지 않았던 때라 사람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담배를 피워 화재가 많이 일어나기도 했고 심지어 임금님 앞에서 피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후에 담배가 좋지 않다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담배를 끊으려고 했지만 이미 중독되어 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조선의 실학자 이익의 성호사설에 보면 담배는 돈이 많이 들고 건강을 나쁘게 하는 이로운 것보다 해로운 것이 더 많은 물건이다 라고 나오고 담배를 구하러 다닐 시간에 공부를 한다면 대현이 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부모님들이 게임할 시간에 공부를 하면 서울대에 가겠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담배 중독은 일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제신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전 청나라가 조선에 언제 침입할지 모르는 시점인데도 모여서 담배만 피우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의 21대 왕인 영조는 담배가 해롭다고 생각해 담배 피우는 것과 농사 짓는 것을 금지시키기도 했지만
22대 왕인 정조가 제사를 지낼 때 술은 금지하지만 담배는 피워도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23대 왕인 순조는 애들이 젖만 떼면 담배를 찾는다고 한탄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개항 이후 권련 형태의 담배가 들어오기도 했고 신분 제도가 폐지되면서 장죽은 사라지고 주머니에 들어가는 작은 담배가 인기를 끌어 지금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과거 약초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피웠고 처음 접하는 것이라 예절도 몰랐던 담배지만 지금은 유해물질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도 알고 어떻게 피워야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담배는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피울지 말지를 정하는 것은 본인이지만 조선시대가 아닌 현대를 살고 있으니 담배 예절을 잘 지켜 피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